자, 그러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왕은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태조, 여기 지금 건국했던 바로 태조 이성계죠. 네, 태조 이성계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할 땐 여러분들 사실 태조 이성계는요, 그냥 힘만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거야. 사실은 조선의 실제 설계자, 건국의 어떤 설계를 다 꼼꼼하게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정도전이라고요. 예, 이 정도전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개경이었죠. 이제 그 개경에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한양으로. 네. 자, 그러니까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멋지다는 표현 좀 그렇고, 그냥 정도전이 이게 설계자니까 이게 붓을 쫙 그어요. 붓을 쫙 그어. 그럼 거기에 길이 나요. 우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도전이 붓을 그은 곳엔 길이 생겼고, 그 길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서울, 특히 이제 강북이 되겠죠. 한강 이남 쪽은 그때 한양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 강북 이남 쪽, 강북 이북 쪽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북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도전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 한양 도성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 설계했던 한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문을 세웁니다. 네, 일단 이게 한양 도성이에요. 이게 한양 도성이면 이게 이제 수도 서울 한양 도성이면 한양 도성을 먼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을 내야 되는데 문에 또 이름을 붙여야 되네. 고민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성리학에 의한 유교에 의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문의 이름에다가 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다 집어넣어요. 유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덕목은 뭐냐면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예, 인이, 예지, 신이거든. 이 인이, 예지, 신을 다 집어넣는다? 되게 멋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먼저 인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인이 들어가는 문. 인이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바로 이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그래서 문 이름이 흥, 인, 지, 문. 인 들어갔어요, 벌써. 의가 들어가는 문은 뭘까? 동대문의 반대편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서대문에는 바로 돈의 문. 돈의 문을 집어넣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인의 예. 얘는 남쪽 문에 있어요. 얘는 남쪽 문. 그래서 숭, 예, 남대문이에요.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의 예, 지. 지는 뭐냐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이 지는 그 지혜할 때 지자 그런 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가지고 문 이름을 이 맨 위에다가 숙, 정, 문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 정자가 바로 그 지자와 연결되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인의 예, 지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오, 멋져.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다? 신. 인이 예지 신. 신자가 들어가는 건 뭘까? 그건 여러분들 바로 땡 제아의 종소리.
그 당시에도 왜 문을 닫습니다, 문을 엽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종을 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보신각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인의의 지신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대박. 멋있지 않아요? 뭔가 어떤 한양도성에 어떤 그 정도전이 꿈꾸었던 바로 이런 유교의 어떤 그 모습들이 막 넘치고 있는 그런 세상.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딱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와, 참 이 정도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궁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궁궐. 조선의 정궁. 조선의 정궁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조선의 정궁은 바로 가운데 쪼전하고 만들어지는,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쪼전하고 만들어지는 이 궁궐 어디겠습니까? 경복궁이죠. 경복궁. 그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경복궁을 짓습니다. 경복궁을 지은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게 좌묘우사라는 게 있어요. 좌묘우사.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묘, 즉 어떤 그 왕들의 어떤 신위, 신주 이렇게 모시고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좌묘, 좌측에는 묘가 있고 우측에는 좌묘우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토지나 곡식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좌묘에는 뭐가 있을까? 이 좌묘에는 그래서 종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사에는 여기에 사직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직단. 사직단은 여러분들 토지와 곡식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종묘는 바로 이제 그 왕실인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한양이 완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 앞에 흐르는 이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는 쭉 가겠죠. 바로 종로거리가 되는 거예요. 종로거리. 이 거리가 종로거리. 지금의 종로거리가 되는 겁니다. 붓을 쫙 그으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시전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 시전들이 여기에 또 장사를 하는 이 시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종로를 따라서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흥인지문까지 이제 쫙 돈이문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그 설계도를 정도전이 거의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한양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아직도 그 정도전 손길이 남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 이후에 근데 여러분들 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후에 이제 궁궐이 또 지어지게 됩니다. 어떤 궁궐들이 있냐면요. 자, 이쪽에 궁궐이 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이쪽에 하나 궁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또 옆쪽으로 또 궁궐이 또 하나가 더 들어와요. 자, 어떤 궁궐이 들어오냐면 사실은 경복궁 여러분들 임진왜란 전에 주로 많이 왕이 주거했던 어떤 그런 공간이고, 임진왜란 때 이제 경복이 불타요. 불타면서 이후에 주로 왕이 있었던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이죠. 창덕궁.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지는 그 궁궐이 뭐였냐면 그 옆에 옆쪽 창경궁이라고 있어요. 창경궁.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땐 창경궁이 동물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막 동물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 당시엔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었거든요. 동물원, 그러니까 창경원이었는데 막 그냥 창경원 가는 날은 너무너무 좋았죠. 어린이날 창경원 가서 막 동물들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선생님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였더라고. 어렸을 때 몰랐는데, 여러분들 궁궐이에요, 궁궐.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일제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동문으로 만든 거, 동물원으로. 말도 안 돼. 야, 제가 옛날에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 돋더라고. 내가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창경원이 이게 궁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야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막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궁궐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어쨌건 이렇게 이제 궁궐들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이 경복궁은 태조 왕건 때, 태조 이성계 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창덕궁은 요거는 태종 이방원 때, 그리고 이 창경궁은 성종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궁궐들이 등재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